네, 안녕하세요. 고만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는데, 이거 어대한이라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될 것 같았죠. 이변이 없었고,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이 당선된 거는,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워낙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경원, 원희룡, 우파입니까? 아니, 그냥 국민의힘이 있으면 다 우파야? 자. 이 우파는요, 제가 생각하는 우파는, 저는 박근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물론, 세월호 사건 터지고, 최순실 사건 터져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정책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책을 피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이 정말 우파냐, 강남 좌파가 아니냐, 무슨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보증보험 일단 가입부터 폐지해야 되고요. 이거 문재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책을 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공시가 126%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시키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하고, 비아파트 소형 주택수 다 제외해서 시장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걸로 이 사람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판단할 거예요. 아, 정말 대한민국에 우파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한동훈이 62.84%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는데, 이게 지금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대패했어요. 참패를 했는데 이 당대표로 또 당선됐다. 민주당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승리해서 계속 한다고 치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한동훈이 당대표 된 거는 무슨 뜻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참패 원인을 이 윤석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 무능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난의 화살이 한동훈한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세요. 이게 정말 이 지지율이, 이 윤석열 지지율이 29%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5%예요. 그러니까 국힘 지지를 하는데 윤석열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6%나 된다는 말이지. 근데 지지율 지금 25%에서 다시 또 29%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건 우파의 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이 인정 못한다, 이런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윤석열을 우파라고 안 보니까. 왜냐면은 이 정책이 우파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라면, 한동훈은 지금 이 우파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디 시사쇼? 정치다 나와서 강남 좌파 해명을 했는데, 자, 제가 이 자유지성님 채널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분이 경제 영상은 요즘 안 올리시고, 자꾸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인데, 이 비아파트, 이 공시가 126%,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나 봐요. 갖고 있어봐야 알지. 한동훈 좌파 농쟁으로 본 우파의 가치 이러시는데, 이분도 우파거든요? 저도 우파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진짜 이 한동훈이 우파라면 이 좌파냐 우파냐의 가치는요, 경제적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하지만 이 정치인은 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우파라면 이 정책 사안을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복지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하면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래를 추구해야지. 여러분, 미국에서요, 부동산 정책 내놓는 거 봤어요? 그냥 시장에 맡긴다니까?
얘네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만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없어. 근데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이거 완전 중국하고 똑같아, 중국하고. 일본도 부동산 정책 내놓는 거 봤어요? 중국이나 부동산 정책 내놓지? 한국도 똑같다, 참. 중국은 근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중국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한다. 참. 이게 우파의 가치입니다. 이 경제적인 가치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절대 좌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좌파 우파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 좌파일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아니, 수고해서 평생 그 소산을 먹어라 그러는데, 놀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게으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에다가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게 우파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파의 가치예요.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잠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거 지혜를 얻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놓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 세금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한테 기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왜 크리스찬이 좌파들이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우라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거야. 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한테 청해라. 그래야 너한테 복이 된다. 왜?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어서 네가 부활할 때는 이게 갚아진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크리스찬의 덕목이에요. 일단 내가 부자가 돼야 도와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저는 이걸로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절대 말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뭐겠어요? 행위입니다. 행위. 결과죠. 결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 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 네가 한 행동, 네 노력대로 된다. 요한계시록 또 20장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데 어떻게 좌파가 됩니까? 좌파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평등을. 평등할 수가 없다니까? 평등한데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어요? 천국에도 상금이 다 다르다 그랬는데 행위대로 갔는데 사람 행위가 다 같냐고. 근데 어떻게 좌파일 수가 있냐고, 크리스찬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강남 좌파 조국입니다. 자, 좌파의 개념을 볼까요? 큰 정부와 국가 권력의 간섭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편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생태주의, 공산주의, 평등주의, 급진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남 좌파는 뭐냐? 자, 이게 나무위키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지역과 상관없이 겉으로는 반미, 반의를 외치면서 남들 모르게 고가의 미제, 일제용품을 사용하고 자식들조차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로 유학을 보낼 정도. 마음속으로는 보수이나 생계를 위해서 직업적으로만 좌파인 척하는 위장 좌파라고 말들 한다. 전 대표적인 강남 좌파로 조국 씨를 뽑습니다. 자, 만약에 한동훈이 정말 우파라면 이 빌라 오피스 시장 정상화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됐으면 내가 이런 영상을 왜 만들겠냐고. 자, 빌라 오피스 시장 정상화 정책하려면 일단 공시가 126%부터 폐지를 해야 돼요. 이거 가장 급하다. 그런 다음에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니까. 이것도 없애야지 빨리.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펴가지고 시장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하고 이 소형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은 윤석열과는 좀 결이 달라 보여요.
물론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왜? 아마 대선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우파로서 이 우파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동훈이 만약 우파라면 이 빌라 오피스텔 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저는 지지하겠습니다.